하이. Wait a minute. 흠흠흠흠흠. 잠시만요. 오케이. 젓가락으로 오픈 완료. 너무 배고픈 관계로 먹으면서 할게요. It's steak. 고기를 먹을 겁니다. 오늘처럼 고생한 날에는 좀 먹어줘야 돼. 그러지 뭐 이런 거 해주냐? 이게 한국의 배달 음식이 진짜 잘 되는 거야. 오케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거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라서 먹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사치인 것 같고, 이렇게 먹는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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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김치랑 음, 음, 음료수예요. 레몬맛 탄산음료예요. 음, 땀을 거의 2리터를 쏟고 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한국, 일본에 있는 모아들은 점심시간일 텐데 조금 지났나? 그치. 한국, 중국, 일본 정도는 지금 점심 먹을 타이밍.
나 잘 먹었구만. 시험 기간이라 일찍 끝난다고? 이걸 좋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공연하고 왔거든요. 시카고 공연했는데 아직도 귀가 먹먹해. 그리고 그 구조가, 그 아레나 구조가 층이 막 높지 않아 갖고 되게 소리가 약간 모이는 느낌? 모든 사람이 되게 가까워요, 저랑.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투어 와서는 진짜 약간 까먹고 있었어. 이 US 모아들의 열정을 잠시 잊고 있었다가 산호제 때부터 그냥 함성이 말이 안 돼갖고 바로 마이크랑 인이어 컨디션을 좀 수정했어요. 딱 사체까지도 그냥 괜찮은데 했다가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커갖고 장난 아니다. 다 같이 뛰고 막 진짜 지금 모든 스탑들이 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음. 음. 아. 원경 왔네. 하이. 하이. 어떻게 뒤로 가? 어. 고생했어, 권규 형. 오늘 에너지 좋더라. 오늘 번경 에너지가 좋았어. 음. 그치, 나쁘지 않았지. 오늘 나도 나쁘지 않았어.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지. 늘 최선을 다하지. 공연은 어쨌든 와주신 분들의 3시간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지.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 정도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갖고 있는 게 맞아. 다들 컨디션 많이 나아진 것 같던데요. 좀 며칠 쉬면서도 멤버들이 이제는 짬이 차서 이제 회복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아니까 금방금방 잘 회복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아플 때 푹 쉬고 뭐 챙겨 먹고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걸 아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오늘 이제 시카고 투쇼예요.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내일 월요일이라 그게 좀 걱정돼요. 뭐 내일 일하고 학교 가고 이러면은 오기 힘들 것 같아서. 들어오세요. 좀 먹었어? 좀 먹다 왔어. 한 입, 두 입? 누구게? 뭘 누구야? 다 알겠지. 야, 나 어디 앉아? 뭐 이거 갖고 있는 게 있잖아. 이거 야, 이거 가까이 있는 거 갖고 올게. 좀 치워줄게. 후. 내 방보다 더 더러운데? 근데 내가 제대로 안 치워놨네. 얘네 내가 치워달라 했는데. 이거 내 방보다 더럽기 쉽지 않은데. 그냥 옷을 다 내팽개쳐갖고. 나도 그래.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에이 다 비슷하지. 이리 좀 와. 땡큐. 하이. 왜 이렇게 콘서트만 하면 가래가 막 미친 듯이 끼지? 백스 먼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레어템. 응? 레어템. 김치? 응. 맛있어? 그냥 그 제발 내 입맛에 맞는 김치 좀. 약간 덜 익은 김치야. 아, 그 한식 시키면은 올 때 무조건 쟁여놔. 항상 뭔가 해외 가면은 김치가 설 있거나 많이 익어서 좀 신거 같아. 보통 덜 익지 다. 어, 좀 겉절이 느낌. 근데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제가 확실히 한국인이거나 했던 게 텍사스에서 BBQ를 먹었는데 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한 두세 입 먹고 나서 혹시 공깃밥은 없나요? 물어봤는데 없대. 아 탄수화물이 없어. 진짜 맛있긴 하더라. 내가 그럴까봐 나는 그때 연준이 형이랑 쌀국수 먹으러 온 거야. 한 두 입 먹고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진짜 맛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은 밥과 김치가 필수야. 어 국도 있어야 돼. 원래 머리 바꾼 김에 라이브를 하려 했는데 태연이가 먼저 선점을 했더라고요. 오늘 라이브 한다고. 그래서 그럼 너 해라. 내일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수빈 형이 못 참고 저랑 그죠, 하고 싶다고 그죠. 달려왔어.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뭐 그렇다 칩시다. 여기 뭐 칼 같은 거 있냐? 나 한 번만 쓸게. 칼이 같이 들어있을 텐데. 나 그냥 포크만 빼왔어. 지금 최소화하려고. 그래. 범규 형 댓글 쓰는데. 범경 왔다고? 아니 범규? 아 밥 먹고 싶다 했는데 나 혼자 아까 수빈 하이 나 아까 혼자 밥 먹고 싶다. 나 아까 혼자 뭔 밥-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자기도 밥이 먹고 싶어. 한국인이라고 밥 먹고 그러니까 흰쌀 밥이 먹고 싶었다? 싶어. 너가 물어봤나? 너 물어봤어? 나안 물어봤지. 그래 나도 안 물어봤는데 뭐지? 다음에 응. 투어 오면은 공용 캐리어에 응. 김치랑 햇반을 좀 챙겨다니까 진짜로. 김치 진짜 지금 종갓집 맛김치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벌써 6개 썼구나. 뭐가 뭐가 물어봤어? 뭐가 물어봤어요? 아니야 뭐도 안 물어봤어. 그지? 네가 물어봤나? 지금 이게 T본 스테이크거든요. T본 티라미수케 티라 등수케구나 내거. 나도 헷갈린다. 이제 포켓몬 편 나오던데? 나왔어. 아, 안 봤네. 그렇군. 근데 재밌어. 진짜 재밌어. 김풍 작가님 나온 것까지 봤어. 이번에 궤도 선생님도 진짜 너무 웃겨갖고 나 숨을 못 쉬면서 그 녹화했어. 워낙에 논리적이고 웃긴 분이시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돼. 본인은 하나도 안 웃겨. 본인은 그냥 본인만 얘기해. 근데 앞에 스태프들은 자질하죠. 막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난 전혀 웃길 생각이 없는데 남들이 막 미치게 막 그랬으면 좋겠다. 형은 약간 웃길 작정하고 웃기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난 그래야만 웃긴단 말이야. 난 진짜 너 이래도 안 이래도 안 웃어? 서 이러고 가는 기세로 가는 스타일. 네가 웃나 내가 죽나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탤런트가 있으면 좋겠다. 숨도 안 쉬고 웃었다 해갖고 저렇게 댓글 달았나 봐. 그랬겠지. 육아 체험 저도 하라고요? 전 못해요. 이거 쓰레기통에 넣어주라. 이 말이 바로 밑에 있어. 아마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좀 아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래. 네, 얘랑 제가 아마 좀 그럴 거예요. 얘 수연이 이뻤어. 이름이 수연이거든. 예쁘더라 애기. 진짜 처음 올 때 이거 어떡하지? 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다 알아서 말해. 울었어. 일단 눈물 닦아줘야지. 말 잘 들으면 뭐 케이크 줄 거야. 싫어. 심지어 나중에 알았어. 수연이는 반대로 말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대 혼자. 그래서 다 싫다고 하는 거였대. 그러다가 마지막엔 내가 좋아졌나 봐. 장 보고 왔을 때부터 나한테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 다행이네. 진짜 그 전까지 나 쉽지 않았어. 진짜 너무 존경스러웠어. 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러고 사실 그 찍은 거랑 이 방영하는 게 사실 다 달라요. 그래서 순서가? 순서가 다른데 원래 애기를 먼저 보고 수연이 먼저 보고 그 다음 풍 작가님을 만난 건데 마지막에 풍 작가님을 만난 건데 풍 작가님도 그만한 애가 있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팁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풍 작가님은 완전 T거든. 완전 T셔. 그래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사실상 애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든 거야. 애기가 울면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다.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졸리거나.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씩 찍어보면 된대. 밥을 줘보거나. 밥을 줘보고 재워보고 어디 다쳤나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왜 울어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 나도 약간 아기들이 조금 영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조카 애가 조금 도경이? 도경이가 좀 자주 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 4일 전인가 이제 가족 단톡방에 토리 영상 좀 보내줘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토리 영상을 보내줬어. 근데 그게 이제 영상이 토리가 막 반가워갖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이제 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 토리가 막 반가워갖고 이렇게 현관문을 막 이렇게 긁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도경이 탁 친 거야. 진짜 살짝 이렇게 툭 쳤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허리에 힘 딱 주고 버틸만 했는데 그냥 풀썩 쓰러지더니 엄마 이러면서 막 보는 거야. 저건 분명 버틸만 했는데 저거는 울기 위해서 쓰러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왜냐면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게 나랑 형 애기 때부터 잘 안 울었잖아. 나는 잘 울긴 했어. 그래? 형 막 안 넘어져서 안 울지 않았나? 난 다쳐서 울진 않았지. 난 그냥 서러워서 울긴 했지만은 그냥 한 진짜 아기 때만 울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안 울었던 것 같아. 나도 눈물이 없는 편이라. 연습생 때도 사실 태연이랑 제가 거의 안 울었죠. 맞아. 형들 나갈 때만 울었어.
나는 그런 적도 없어. 나 나는 누가 나가도 운 적이 없어. 나 여상이 형이랑 우영이 나한테 우열을 했어 그냥. 그런데 진짜 신인 개발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이 나한테 태어나 지금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봐요. 난 독클럽 들어와갖고 울고 있을 때 이 감정으로 노래 불러봐. 음. 아니, 오늘 당장 이제 몇 분 전에 샌드오프를 하고 왔는데 어떤 한 모아분이 이제 에이티즈의 바이어스가 누구냐고 여상 뭐 우영 이렇게 했는데 못 고르지. 저는 진짜 둘 다 너무 소중한 형들이거든요. 그거 둘 다 좀 웃긴 게 제가 어디 라이브에서 언급을 하면은 너무 잘 봐. 클립을 가져와서 아, 그래? 둘 다 나한테 연락이 와. 뭐 야 최수빈 너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 뭐 우영이 형도 막 다음에 뭐 이런 거 오면 여상이 형보다 내가 더 좋다고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은 둘 중 한 명한테 너무 이제 압박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I can't choose, I love them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저는 우영 여상 둘 다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요. 진짜 왜냐면 연습생 때는 그 형들 라인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핵막내였고 형들 라인이 있었는데 그죠. 딱 형 라인 약간 9998 9998 약간 연준이 형 라인 그 쪽. 위로도 있었어 사실. 맞아. 근데 약간 거기가 형 라인 약간 공공이 그냥 애매하게 좀 햄버거 담아야 맞아요. 좀 중간, 뛰어 있는. 그리고 완전 핵막내들 맞아요. 이제 3명 이렇게. 공이가 좀 어린 완전 진짜 막내들. 네. 네. 그보다 더 어린 사람이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왜? 좀 보수적으로 바꿨어? 뭘 못 봤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윤준이 형은 회사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바빴단 말이야. 막 랩 레슨하고 미디 레슨하고 이러면서 엄청 바빴어. 그래서 이게 그지. 애기들 케어를 여상이 형이랑 우영이 형이 엄청 열심히 해줬단 말이야. 맞아. 그 형들이 동생들 진짜 잘 챙겨줬지. 그래서 밥도 계속 같이 먹고 막 이러니까 맞아. 너무 고마웠지.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연습생 때 좀 군기가 심했다고. 형 동생의 관계가 되게 엄격했는데 무슨 얘기 할 줄 알 것 같아. 그 얘기는 안 할 거야. 우영이 형과의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할까 그냥? 그러니까 우영이 형이 처음엔 저를 되게 안 좋아했었던 게 그러니까 제 공공 라인 중에서 우영이 형이랑 좀 약간 닮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닮았는데 제가 자꾸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랑 닮은 제 생각엔 닮았다고 한 공공 친구한테 이제 우영이 형인 줄 알고 깍듯하게 막 존댓말하고 우영이 형한테는 내 친구인 줄 알고 반말하고 야 밥 먹을래? 뭐 쌈밥국 막 이렇게 했는데 우영이 형이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죠. 이 새끼 이거는 일부러 이런다. 이건 실수일 수가 없다. 나 일부러 이거 매기려고 이런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조금 오랫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 풀리고 이제 또 친해진 에피소드도 있었고 저는 우영이 형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 엄청 엄격하는데 좀 유일하게 안 엄격했던 게 저랑 여상이 형이었어요. 이제 저랑 여상이 형이 동생들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또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 게 불편해갖고 야 우리한테 편하게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들이 거의 친구 먹듯이 저랑 여상이 형한테는 엄청 편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영이 형이 약간 가끔씩 이제 동생들이 저한테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뭐 사람 좋다 허허실실 그냥 웃고 넘겼는데 우영이 형이 이제 동생들을 모아갖고 딱 잡아주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수빈이한테 그러면 안 된다. 수빈이도 형인데 너네 너무 지금 풀어져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혼내주는데 약간 그 당시에는 좀 뭔가 난 괜찮은데 약간 그냥 그렇게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혀 치켜 올려준 거지. 엄청 고마운 일이었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맞아. 그게 맞아. 그때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으니까 우영이 형은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고. 근데 또 그러고 우영이 형도 동생들한테 엄청 잘해주니까. 우영이 형, 여상이 형 다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해줬지. 그리고 둘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지. 이게 사람이 어쨌든 가수의 꿈이 간절하면은 그 신인계 팀에는 막 그 얘기 하는 거야. 사람이 가수의 꿈이 간절하면 너네 어디 가서도 나중에 또 만난다 이랬는데 딱 형들이 먼저 데뷔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둘이 같은 팀으로 데뷔한 거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나는. 저는 우영이 형이랑 사실 연습 때 그렇게 안 친했는데 데뷔하고 오히려
되게 많이 친해졌고요. 여상형이랑 연습생 때부터 되게 친했던 이유가 항상 퇴근을 같이 했어요. 둘 다 집이 멀어갖고. 둘이 같이 4호선을 타고 둘 다 집을 멀었어서 맞아. 퇴근을 늘 같이 했는데 여상형이랑 꾸준히 연락했었고 이제 우영이 형도 되게 친해졌는데 둘이 같이 데뷔한 거 보고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게 진짜 운명이란 게 있다. 본교 댓글 16개 달았는데? 그런가 나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왜냐면 너가 들어오기 전에 군기 잡던 형들이 다 잘렸어. 그래, 형 때는 많이 좋아진 거야. 맞아, 그땐 좀 좋아졌을 때기도 하고 라떼는 왜냐면 너는 이제 데뷔조가 딱 오자마자 생겼으니까 우리 팀끼리의 이런 그게 있었잖아. 근데 우리 팀 내는 이제 꼰대가 없었지. 다 그치. 좋은 형들이었지. 왜냐면 애초에 수빈이 형이 형 라인이 된 게 되게 그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 맞아. 왜냐면 나만 완전 나랑 카이가 진짜 완전 행방내고 응. 나보다 어린 애들이 거의 없었고 사실 다 형들이었으니까 연습생 때는. 맞아. 아마 범규는 여상이 형이랑 우영이 형 모르지 모르나? 않나? 모를 거야. 아예 안 겹쳤을 걸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진짜 유일하게 한 번 울었던 게 그 형 나갔을 때 울었었어. 그 외자 형 알지? 라이트. 춤 잘 췄. 나 진짜 그 형 나가고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울었어. 근데 또 연습생 때. 데뷔하고 어떻게 또 만나갖고. 그니까. 그 형은 이제 데뷔를 한 건 아닌데 춤을 워낙 잘 추던 형이라 이렇게. 댄서로서 다시 이제 여기 방송국에도 만났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연습생 형이 있는데. 나도. 진짜 그 형 성격도 너무 좋고 그냥 약간 그 태생적으로 잘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성격 있잖아. 그죠. 나도 집이 가까워. 저는 원래 선정동역에 살고 맞아. 형은 가까웠어. 강남구청역에 살았고 맨날 맞아. 그 같이 퇴근하면 그 중간에 내려갔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형이 하루 내고 내가 하루 내고 막 이러면서 퇴근했었지. 택시 타고. 왜냐면 그때 막차 다 끊기고 이러니까 새벽 연습하면. 맞아. 진짜 사람 때문에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형 나가고 나서는 좀 울었죠. 이게 연습생 생활하면은 참 뭔가 사람한테 정갖기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 그때. 맞아. 신인 개발팀 형 누나들한테 정갖는 것도 무서웠고 연습생 동기들끼리도 그것도 무서웠고 너무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너무 쉽게 연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치. 우리의 의지가 아니니까 그거는. 진짜 전우회지 전우회. 참 그것도 슬펐죠. 열댓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데뷔하지 않을 걸 우리도 알잖아 그 사실은. 그치. 근데도 이 사람이 나가면 너무 속상하다니까. 그치. 사실 나가면 경쟁자가 쫓는 건데 그치. 그걸로가 안 돼.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돼 진짜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거 저 얘기했잖아 저거. 뭐들도 알지 않나 저거? 뭐가 기억난대? 봐봐. 16년도에 뭐? 테스트 사진. 맞아. 그때 범경이 들어와서 바로 그걸 찍었지. 나도 기억나. 근데 그때 나는 그랬던 기억이 나. 그 당시에 연습생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나가고 뭐 누구 들어오고 이러고 있었어. 그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수빈이 형 말고는 그 뒤로 비주얼을 안 뽑는 거야. 뭘 안 뽑는다고? 비주얼을 안 뽑는 거야. 나랑 수빈이 형 뒤로 붙어. 우리 뒤에? 그래서 아니야 많이 뽑았어. 아니야. 많이 뽑았는데 그 비주얼 때문에 잘리는 분들이 아니었어. 내 기준이 아니었어. 그래? 그랬는데 범경이 들어와서 응. 그 테스트하기 전에 막 헤어랑 이런 거 본다고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그때 그 마사라치 우영이 형이랑 같이 그런 거 하고 들어왔어. 맞아, 너 그 마사라치 레슨하고 했어.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 범경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저 양반 잘생겼다. 저 양반 뭐지? 이랬는데 진짜 완전 본토 사투리 쓰는 거야. 난 못 알아듣는 정도로 사투리 쓰는 거야. 맞아.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다. 왜냐면 범규는 그때부터 부침성이 좋았으니까 재밌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범규이 온 걸 보고 아 범규 데뷔한다 하겠다 싶었지. 그때 아마 범규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어쨌든 데뷔조 라인에서 그거를 다 했어야 됐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스케줄이었었고 뭐 범규도 좀 대단했던 게 이제 깡이야 그거. 그 스케줄을 소화한 것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모든 아이돌들의 공통된 일화일 거예요. 이거는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데뷔조에 투입되는 멤버는 약간 뭐랄까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나름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린 다 사랑하는 동료들 다 이렇게 떠나 보내고 우리끼리 다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범규도 이제 들어오자마자 데뷔조가 돼버렸으니까 투바투 내에서도 물론이고 그 다른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처음에 시선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자기들이 했는데 데뷔조가 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범규를 너무 미워해서 그 상담까지 했던 연습생도 있어요. 너 알지? 근데 잘 데뷔했잖아. 근데 걔도 다 데뷔했고 지금 범규랑 제일 친한 애야 걔가. 그치. 범규도 처음 되게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시선도 많이 받았고 저도 되게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안 좋은 편견을 이리저리 막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서 너무 이제 내 과거 같고 이래갖고 전 되게 막 챙겨줬었는데 애가 이제 성격이 너무 쾌활하고 좀 누구한테나 잘 스며들고 어울리는 애니까 금방 잘 적응해서 이제 뭐 안 좋았던 이미지도 지가 다 이렇게 쇄신시켜갖고 잘 지내고. 그치. 누구랑도 친하게 지냈지 범규도. 그냥 애가 좋은 애였어서 금방 잘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뷔조로 급작스럽게 투입됐는데 성격 괴팍한 애면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겠지. 역시 옛날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연습생 때는 안 그때는 잊혀져.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강렬했어서. 그래서 그런 거 했어. 그거 얘기해줬나? 뭐? 그 매운 짬뽕? 아니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나? 매운 했던 것 짬뽕. 같은데. 매운 짬뽕 제가 얘기했어요. 매운 짬뽕. 국물? 들어보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매운 짬뽕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골 때려. 그것도. 그치. 재밌지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식대를 쓸 수 있는 가게가 한정적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중국 중화 요리하는 식당에서 이제 차돌짬뽕을 팔았는데 매운 차돌짬뽕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매운데 이제 새벽 연습하다가 이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도파민이 필요해갖고 그때 막내가 3명이었어요. 저랑 카이랑 그리고 지금 춤 진짜 잘 추는 친구 하나 이렇게 공이 셋이었는데 막내 셋이서 그 가위바위보 해갖고 그 짬뽕 다 먹기. 근데 대신에 그 편을 갈라서 그 막내 뒤로 이제 형들이 붙어갖고 누군 태형 편, 누군 카이 편, 누군 그 친구 편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그거 짬뽕 다 먹기 이런 걸 했었는데. 한물 국 마시기. 네, 근데 그걸 심지어 이 의리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의리 게임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 그 막내들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 매운 거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졌어. 이거 내가 큰일 났어. 근데 앞에 큰 형이 내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다 마셔준 거야. 그러고 다음날 속 뒤집어져. 연습 못 맞아 그랬었어. 우리도 재밌게 놀았지. 진짜 빅히트 연습생 딱 들어오면은 다 그냥 첫날은 진짜 와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한 일주일만 지내면은 그 쌈밥 먹고 며칠 새벽 연습하면은 바로 얼굴 진짜 다 얼굴 진짜 너무 망가져서. 그래서 저희가 연습생 그 평소에는 너무 막 이제 밤새고 이러니까 너무 못생겼다가 그 월말 평가할 때는 다 차려입고 꾸미고 오니까 뭐 헤매를 직접 해요. 저희가 뭐 메이크업 사실 메이크업을 할 것도 없는 게 뭐 비비크림 바르는 거지. 비비크림 바르고 뭐 입술 정도 바르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아예 모르니까
그리고 옷도 항상 그때 잘 못 입었으니까 제 동갑 친구가 옷도 빌려주고 화장도 맨날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갑자기 보고 싶네. 지금도 아마 음악 할 거야. 영화 그럴 음악 것 쪽으로 같아. 해서. 걔는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냥 몰라 얘기하다 보니까 한 명씩 다 너무 보고 싶네 갑자기. 저는 그때 기억나. 일본에서 어떻게 연이 닿아갖고 그 에이티즈 형들도 그 호텔에서 같이. 호텔에서 만나고 전화도 다 한 명씩 다 받아갖고 맞아 기억나. 옛날 빅히트 패밀리 약간 음. 총출동을 했던. 맞아. 그때 이제 하이브 없었을 때. 그때 낭만이 있었지. 그때 로고가 사실 달랐어. 빅히트. 그지. 그 뭐였지? 뭐 똥두동 하고 막띵 하면 이제 뭐 빅히트 뭐 아이 이렇게 동그라미. 힐링 앤 몰 포 뮤직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게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요. 사실 회사 들어온 것도 있었고 되게 들어와서 많이 배웠지. 어느덧 이제 재계약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라떼는 나오는 거죠. 라떼는 직원이 40명이었는데 이제 하이브 직원 1000명 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렇게 회사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20 후반이 내고 있으면. 그렇네. 왜냐면 연생 때 우리 사실 10년 본 거잖아. 10년. 그지 10년 봤지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처음 봤을 때가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직 다들 첫 만남이 기억나. 나 다 기억나. 태연이 그 눈, 코, 입 짱 큰 것도 기억나고 연준이 형 약간 바가지 머리에다가 교복 그 피어싱하고 교복 바지도 겁내 쫄쫄이 그것도 다 기억나고. 카이도 들어왔을 때 무슨 진짜 상어티 막 무슨 초등학생이 입는 티에다가 반바지 뭐 이런 거 입고 와갖고 변성기도 안 지났을 때. 팔다리도 엄청 얇고 하얗고. 아마 그때 카이가 첫 외국인 아니었나 우리 그치, 회사에 맞아. 너무 신기했었고. 근데 한국은 또 엄청 잘하니까. 사실 한국어만 잘했지. 범규 근데 약간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티가 되게 났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말하기 전만 해도 그냥 딱 봤을 때도. 근데 얘가 엄청 뭔가 엄청 바뀌었어 이미지가. 그땐 그랬지. 그리고 맞다. 뭐 아들한테 라이브 하면 얘기해야지 했었는데 LA 있을 때 공연 보고 왔잖아요. LA 있을 때 소파이 스타디움이라고 진짜 짱 큰 스타디움이 있어요 LA에. 저희도 언젠가라는 이제 꿈을 꾸는 그런 곳이 있는데 가보자. 거기 크리스 브라운이 공연을 하는데 딱 시간이 맞아갖고 제가 그거 몇 달 전부터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연준이 형이랑 사실 다녀왔거든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냥 진짜 날아다녀. 그리고 리터럴리 날아다녀. 와이어 달고 진짜 날아다니거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춤도 너무 잘 추고. 그래서 처음에 그 소파이 스타디움 들어갈 때는 마냥 그런 생각을 했지. 나도 여기서 나중에 공연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무대를 딱 보는데 저 정도 해야 여기 채우는 건가? 하면 되지. 그래갖고 약간 부담감이 막 저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가보자. 근데 너무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오늘 하다가 나 솔로 무대 하다가 마이크 스탠드 못 끼웠거든. 그리고 그냥 뒤에 프리로 하는데 뭔가 이렇게 봤던 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 진짜 배운 게 있다면. 너무 자극이 많이 돼서. 나 슈즈의 무대를 몇 번 봤잖아. 방탄형들도 보고 크브도 보고 빌리 아일리시도 보고 브루노 마스도 보고 켄드릭 라마도 보고. 근데 진짜 그 아우라랑 멋이 달라. 그치.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할 수 있어.
꿈은 크게 잡는 거야. 너희가 내 마이클 잭슨이래. 우와. 그래, 범규 형 맨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 서울 폭설이었거든. 나 아직도 기억나. 새벽에서 끝났다 나갔는데 범규 형이 그만치 눈을 처음 봐갖고 대구에 엄청 살아서 좋아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막 펄쩍펄쩍 뛰어. 나는 막 미끄러지고 그 짜증나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나 정말 순수한 영혼이다. 형 기억나? 그때 나랑 같이 퇴근했을 때 지금 범규 보고 있거든. 뭐 아들이 오라 했나 보다. 그때 난 새벽 연습하고 나왔는데 새벽에 눈 쌓여 있어갖고 이거 못 먹어. 완전 기억나는데. 나 원래 콘서트 끝나면 잘 못 먹어. 힘들어서. 기력이 없어 그냥. 내가 웃긴 거 알려줄까? 뭐? 이거는 완전 최근 얘기야. 내가 그 근처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어. 옛날 우리 연습생 유정시대 있는 그쪽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어. 근데 그 밥을 먹고 나왔어. 나와서 걷다 보니까 더 유정시대에 가까워진 거야. 근데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어떡하지? 하고 옛날에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난 거야. 화장실 비밀번호가 아직 그대로더라. 진짜? 거기 그 1층 반다리? 여기 갔다 왔어. 그래서 그 비밀번호 그대로더라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비번도 우영이 형이 알려줬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 비번도 우영이 형이 맨 처음 알려줬어. 아 그래?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형 화장실 가고 싶은데 위야 했는데 원래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 형 비밀번호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줘. 야, 그 화장실 겨울에 가면 진짜 겁나 쪘던 거 기억나냐? 말도 안 돼. 그냥 그리고 냉수밖에 안 나와 그냥. 오 맞아. 냉수밖에 안 나와서 진짜 손 씻을 때도 진짜 미치겠었어. 뭐 얘기했는데 기억난 게 레전드였대. 그 다 기억나지. 연습생 때는 안 기억나는 게 없을걸 하루하루. 진짜 자아가 어쨌든 완성되고 형성될 시기에 맞아. 있었던 일들이니까. 너 그때 기억나지? 그 아마 우리 데뷔 됐을 때였을 거야. 새벽 연습, 막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가 안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 그 큰 대문 밖으로 뭔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연습생들도 좋아하던 팬분들이 있었어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문 몰래 열어보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때였어요. 맞아.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공개가 되면 안 됐으니까 뭐냐 이러고 약간 뭔가 또 팬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은 좀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무쌤이 그때 뭐냐 이러고 딱 나가봤는데 안무쌤이 막 오 뭐야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는데 야 무서워 막 이래갖고 우리 갔는데 그 계단에 그거 진짜 그거 아직도 미스터리야. 그 계단에 그 다른 가수분의 앨범인데 거기에 이제 X 표시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단마다 올려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무슨 그 저주 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나 그때 나도 진짜 근데 그거 보자마자 소름이 확 끼쳤어. 근데 너무 무서워갖고 치우고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다 들어왔다가 다 이제 약간 멘붕 돼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억도 안 나네. 딱 거기까지가 기억이 안 나. 그냥 신기팀한테 얘기하고 집에 갔을 거야. 그랬었나? 그때 진짜 약간 소름 돋아갖고 그 자기 있을 때 공룡도. 진짜 그건 진짜 무서웠어. 이렇게 계단 한 칸 한 칸마다 앨범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X 표시가 돼 있는 앨범을. 무서운 거 많았지. 그러면 그 새벽에 연습실에 있는 게 사실 진짜 무서워요. 아니 그거 진짜 난 아직도 그거 끝까지도 무서웠죠. 그 퇴근할 때 마지막 퇴근자가 이제 불 다 끈 다음에 계단 올라가잖아.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가야 됐고 연습팀들 이제 겁나 넓은데 이제 불 다 끄면은 엄청 점점 어두워지잖아. 이게 하나씩 끄면은. 나는 그래서 마지막 퇴근하는 게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심지어 그 마지막 퇴근자는 연습실 사진을 다 찍고 가야 돼요. 맞아. 어디 다 치운 거를 찍고 가야 돼요. 모든 방이랑 연습실 이걸 다 복도 다 찍고 가야 되는데
찍으면서 하나씩 불 끄는데 그게 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아 진짜 맞아. 오. 그거 진짜 너무 무서웠어. 100번을 해도 100번이 무서웠어요 나는. 왜냐면 연습실에 막 귀신 나왔다가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지만은 다 같은 장소에서 귀신을 봤었어요. 그 우리 해먹이 있는 그 초록색 매트 쪽에서 아 맞아. 다 맞아, 자다가 맞아, 깨서 맞아, 맞아, 맞아. 새벽 연습할 때 새벽에 항상 자는 매트가 있는데 거기서 깨갖고 귀신을 봤다는 동일한 그 썰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못 봤지만은 난 진짜 무서웠던 거는 사실 8-8 거기 말고 유정신당 밑에 말고 우리 두 번째 있잖아. 두 그 번째 2층 사무실 사무실이랑 같이 연실이랑 붙은 맞아. 거기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나들 왜? 퇴근하고 신기팀 누나들 퇴근하고 나면 거기 불 다 꺼져 있잖아. 아 맞아 거기도 좀 무서웠어. 근데 보컬룸 저 끝에 있다가 딱 나왔는데 껌껌하고 이러면 맞아. 진짜 소름 끼치고. 맞아. 근데 이 봉규가 딱 말했는데 나도 그 무서웠던 게 야 이거 보컬룸 쪽에 거울이 있었다 하는데 나도 그 2층 사무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우리 이거 신개팀 누나도 좀 잔인한 게 저희 연습하는 거 다 감시하려고 연습실 벽면에다가 벽을 달아놔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벽에 뭐 하고 있는지 비쳐요. 맞아, 그 저희가. 이게 유리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리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무실 여기 방에서 연습하다가 거울을 보면 사무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누나들이 이제 밤 다 퇴근하잖아. 퇴근하면은 이렇게 딱 거울 봤을 때 그 컴컴한 컴컴하니까. 사무실이 다 보이고 그거 좀 무서워. 그 가끔 CQ팀 지나가면 진짜 소스라치게 맞아. 가끔 경호원분들이 이렇게 손전등 들고 지나가는데 마주치면 진짜 화들짝 놀라요. 나는 거기도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나 거기서 가벨이 여러 번 눌렸어. 음... 그때 딱 그 김밥집 우리 식대 했을 때 기억나. 내가 그 습관이 미리 시켜놓고 가서 10분 만에 먹고 와서 50분 자겠다였거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와서 자면은 무조건 100이면 100 그 큰 방에서 가위를 눌리는 거야. 이거 너무 무서웠어.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 몇 가지 그 공포의 요소가 있잖아. 근데 난 그중 하나가 제일 큰 게 거울인 것 같아. 맞아. 거울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맞아. 나 진짜 또 소름 돋았던 게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서운 건 아닌데 우리한테 되게 무서웠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나 잠 혼자 자야 돼. 나 잠 혼자 자야 아니 돼. 그 약간 심령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벽에 신개팀 분들이 CCTV를 봐요. 저희가 연습을 하는지 뭘 하는지. 가끔씩 막 2시에 뭐 잠자고 있고 이러면은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랜덤하게 이렇게. 가끔씩 딱 봤는데 우리 딴짓을 하고 있다면 막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러는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제가 이제 넌 아마 알겠을 거야. 카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복도에서 좀 자겠다. 복도엔 CCTV가 없으니까 사각지대 사서 내가 좀 자고 있겠다.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카이한테 너 퇴근할 때 나 깨우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복도에서 잤는데 아침에 신개팀 누나가 카이야 수빈아 이러면서 우리 깨우는 거야. 그래서 딱 했는데 막 아침 10시 이렇게 돼 있고 카이가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 니네 새벽 연습한다고 하더니 뭐 여기서 아침까지 자고 있냐 이러면서 혼나고 카이한테 이제 야 내가 너 퇴근할 때 깨우라 했잖아 이랬는데 죄송해요 형 자자마자 옆에 누워서 같이 잤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걔는 이제 깨울 의지도 없던 거지. 맞아. 그냥 같이 잤던 거지. 카이한테 얘기하면 그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나 깨우고 가는 사람 나밖에 없어 사실. 맞아. 근데 그땐 난 진짜 다 이해해. 우리 연습생 때 자는 거 다 이해해. 100번이고 다 이해해. 연준이 형도 맨날 태어나 몇 시까지 나 안 나오면은 나 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 한번 깨우고 가야 되는데 연준이 형이 너무 안쓰러웠던 게 연준이 형 작업하다가 랩 작업하고 가사 쓰고 막 이러다가 내가 딱 그 한 중간 점검쯤이 됐어. 나 연습할 거 거의 다 끝나갖고 연준이 형 자나 안 자나 문에 딱 열었어. 연준이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고개를 완전 90도로 꺾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형 일어나요. 대현아 고맙다 이러고 일단 가기 전에도 그 한 번만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딱 갔더니 나 다 치우고 근데 형도 나중에 다 불 끄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나머지 내가 다 치웠지. 치우고 형한테 형 이제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문을 딱 열어 이번에 이렇게 자고 있지. 근데 고개를 자고 있는 거야. 연준이 잘 자. 편할 자세로 잘 자. 그러니까 목이 한 번 이렇게 긋고 한 번 이렇게 긋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형 죽어요 이러다가. 맞아. 나도 기억나는 게 나 아직 그 시기도 기억나. 그 우리 첫 자작곡 그 찌우리 머리 드랍탑 기억나지? 페러 투 더 메로. 저희 공개 안 된 첫 자작곡이 있는데 저희끼리 연습생 때 했었던 그때 시기였는데 연준이 이제 3번 방에서 노트북으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새벽 2시쯤에 이제 편의점 나가갖고 연준이 그때 자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나갔어서 내 거 뭐 샌드위치랑 이런 거 사오면서 이제 핫식스 뭐 레드불 이런 거 하나 사갖고 한 캔 사서 연준이 형 깨워갖고 형 뭐 이거 마시고 해요 이랬는데 그러고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가봤는데 캔은 다 비워져 있는데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카페인을 이겨버린 거잖아 잠이. 못 이긴 거지 카페인을. 그래서 아 피곤하구나. 깨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진짜 마음 아프지. 어. 얘기하고 있어봐. 나 음료수 하나만 더 가져. 야 디라이브인데 나한테 맡기고 가면 어떡해. 아 뭔가 근데 이 연습생 때 날것의 에피소드는 사실 데뷔조 전에가 너무 진짜 그 야만적인 일화들이 많았어서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그때 범규가 없었으니까 약간 아쉽네. 범규 아마 그때 있었으면 되게 재밌게 놀았을 텐데. 오늘 라이브 난 재밌다. 진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난 너무 재밌다. 역시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어, 그죠? 근데 진짜 연습생 때 만났던 사람, 제가 사람을 진짜 잘 기억도 못하고, 제가 사람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성격이라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은 사실 잘 까먹는단 말이에요. 땅도 가졌어. 나 안 그래도 먹고 있었어. 잼 발라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람에 관심이 없는데 이상할 정도로 연습생은 정말 그 일주일하고 도망갔던 연습생 동생마저도 기억날 정도로 너 기억나지? 연습 일주일하고 자긴 도저히 못한다고 나간 친구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일주일도 안 연습생들은 됐어. 일주일도 안 됐어. 다 기억나. 진짜 다 기억나. 너무 강렬했던 시기였어서 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때 만난 사람들을 다. 그치. 그리고 신개팀 형 누나들도 다 기억나고. 사실 연생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는 모두에게 그런 시기지 않을까? 그치 한창 뭐 성장기의 중심이기도 했고 그냥 그래 이제 꿈을 향해서 좀 한 발짝 뒤나가는 첫 시기였으니까. 근데 우린 딱 운 좋게 첫 시기에 성공한 거고. 진짜 그거는 너무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지. 아직도 그때 기억나요. 데뷔조 발표한다고 해서 연습생 한 16, 17 정도가 우르르 올라갔는데 그때 주인공 사실 형이었어. 나랑 카이였어. 맞아. 서프라이즈였어 진짜. 사실 왜냐면은 연준이 형, 태연이는 이미 약간 정해져 있는 내부자였어요. 왜냐면은 뭐 같이 미국 맞아. 가고 뭐 나도 전에는 그런 멤버가 아니었는데 미국 이후로 뭔가 그죠. 회사에 애정을 받고 있다가 느껴졌어. 회사한테 뭔가를 이렇게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데뷔조가 범규가 없었는데 그때는 범규 빼고도 데뷔조가 6명이었단 말이에요. 범규까지 와서 7명이 됐었는데 뭐 지금은 5명으로 데뷔를 했지만은 6명의 이름이 불릴 때 4명은 사실 이미 뻔한 거였어. 맞아. 얘기 그냥 한 명씩 불릴 때마다 뭐 그럼 그렇지. 그래 맞아. 패스 이러는데 나도 나오겠거니 했어. 이제 5번째로 수빈이 하자마자 다 화들짝 놀라갖고 무슨 어디 뭐 괴담이라도 들은 거면 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제가 왜? 나도 놀라서 내가 왜? 마지막 활용 정정 휴니카이 다 진짜 너무 놀랐지 그때. 왜냐면은 저랑 카이는 그때 당시에 못하기도 했고 사실 회사한테 그렇게 막 관심을 받고 있는 멤버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아직도 큰형들의 그 표정이 기억이 나. 어떡하지? 저들이 불렀는데 내가 안 불린다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죠. 아마 연준이 형도 그리고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부담이 있었겠지. 그지? 연준이 형이 다 데리고 어쨌든 완성도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연준이 형이 맏형은 아니었지만은 사실상 약간 뭔가 이끌어갈 그치. 안무는 단장이 맞으니까. 얘는 다 춤을 너무 췄으니까. 맞아, 그랬었어. 내가 미국 갔을 때 딱 그랬는데 우리 미국 그 가는 멤버 발표할 때도 딱 올라갈 때 형이랑 나랑
그때 심지어 엘리베이터 좁아고 저는 뛰어서 올라갔거든요. 막내는 원래 뛰어서 올라가는 거야. 막내들은 계단으로. 4층인데 막내 뛰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진짜 막내가 먼저 도착해. 그래서 기억나. 올라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 야 이랬는데 미국 태연이랑 수빈이가 가면 너무 웃기겠다 이랬는데 진짜 그 신기팀 가게 누나가 됐지. 누구랑 연준이랑 그리고 태연이 여권 만들어 와. 물음표? 그지. 그때부터 약간 내 입지가 달라졌어. 너랑 연준이랑 누구 갔었지 한 명? 누구? 맞다 걔였다 맞다. 아 맞아 걔였어. 아 미국 가서 연준이는 엄청 괴롭혔어 진짜. 다른 동생들이 없으니까. 왜 걔도 있잖아. 근데 걔는 좀 만만한 동생이 아니었지. 그치. 호락호락한 나는 호락호락한 동생이었잖아. 걔는 엄청 센 애였지. 나는 진짜 나 연준이 형한테 진짜 응. 온갖 한 2만 가지 장난을 난 그때 다 받아먹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연준이 형이 장난치는 거 보면은 약간 제가 좀 적어 보이잖아요. 저한테 장난치는 게 좀 적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16살, 17살 때 연준이 형한테 모든 장난을 이미 다 받았어요. 연준이도 약간 그지? 약간 이제 괴롭힐 수 있는 동생들한테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지. 이제는 또 이제 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동생들이 또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너랑 한 동생이었는데 이제 걔는 되게 그치. 만만치 않았잖아, 얘가. 그 심지어 그 저희가 LA에서 이 댄스 연수를 갔을 때 그 있었던 쉐어하우스 집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주인집 분들이. 근데 문제가 그 집이 화장실에 잠금 장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모든 볼일을 볼 때는 모든 샤워할 때 연중이 다 들어왔어. 맞아. 우리 연습생 때도 그랬어. 저희 연습생 때도 그 문이 안 잠겼어요. 진짜 낡은 집이었어요. 정말 허름하고. 그럼 문이 안 잠기는 거였지 그냥 진짜. 초가집이었는데 샤워하고 있으면 벌컥 들어와요. 야, 근데 지금도 그런다? 너 들었지 최근에?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계속 멤버가 문을 열어요. 근데 진짜 기억나네 걔. 갑자기 뭔가 연락하고 싶다 걔한테. 연락해봐. 너무 좋아할걸? 해봐야겠다. 너무 좋아할걸? 그 친구가 마지막 가서 형 엄청 챙겼어. 맞아. 진짜. 걔 나 진짜 좋아해줬어. 마음으로 엄청 많이 챙겼어. 맞아. 약간 걔 티는 못 내는 성격인데 원래 좀 츤데레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엄청 그러니까 입사 처음에는 제가 되게 어리숙하고 제 동생들은 저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많이 어리숙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좀 처음엔 좀 미움 받았었는데 연생들 사이에서 그 친구가 저 진짜 엄청 챙겨줬거든요. 틱틱 대면서 할 거 다 해주고 틱틱대면서 걔가 저 옷 빌려주고 화장시켜주고 다 해줬어요. 맞아. 너무 오랜만이네 그 친구. 그냥 이름 자체도 너무 오랜만이다. 제가 지금 제 근간이 되는 흑인 음악들을 사실 그 형이 저한테 처음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앨범 단위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흑인 음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처음 알려준 게 그 형이었어. 그 형 아마 지금 영화 음악 쪽에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너무 고맙지. 나도. 음악 엄청 좋아했지 걔가. 딱 빅히트가 원하는 그거였지. 그지. 그때는 그 음악과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무슨 힙합 레슨을 시키고 음악 평론가 분을 이제 섭외해서 막 레슨 받고 맞아. 다큐 보면서 같이 맞아. 감상평 얘기하고 이런 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저는 주입식 교육이 일찌감치 통해버렸어요. 왜냐면 나는 내 그것과 너무 잘 맞았기에 저는 R&B랑 너무 잘 맞았기에 네오소울이랑 너무 잘 맞았기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흑인은 애초에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애초에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참 있었죠. 사실 힙합 회사잖아요 빅히트가. 원래는 그랬어요 진짜. 그랬었잖아. 그냥 완전 정말 그러니까 아이돌보다 완전 힙합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입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알잖아요. 저 지금도 노래 추천 열의 아홉이 인디곡인데 인디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아이돌 노래, 케이팝 좋아하고 이러는데 힙합을 계속 들으래요. 숙제로 막 쇼미더머니 시청해서 후기 써오기 막 이런 것도 맞아. 되게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어떤 앨범 들어와서 그냥 모든 수록곡 다 감상평 써오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뭐 시키니까 전 했죠. 했는데 잘리기 싫으니까. 근데 진짜 저한테 고통스러웠죠. 이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못 듣고 이제 뭔가 시키는 걸 듣고 하고 하니까 맞아, 고문이야 그거. 엄청 엄청 힘들었죠 그때는. 근데 저도 그때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 가사를 찾아봐도 그거에 대해 뭐 깊게 분석하지 않으니까 음, 이 사운드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막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몇 개 앨범을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스의 일메틱이었어요. 음, 나스의 일메틱은 진짜 그거는 힙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물음표 띠용이거든요. 약간 어렵지. 어려워요. 입문자에게 어렵지. 입문자의 힙합 입문하는 사람한테 나스 일메틱을 들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더 이지하고 그런 걸 들려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일메틱을 듣고 가사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음, 미친 명반이었구나. 약간 이게 생각이 들지. 그때 너무 애긴데 내가 뭘 알아. 중학생 2학년한테 그런 거 들으라 해서 뭘 감명을 내가 뭘 받겠어. 알아.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보고 진짜 너무 멋있다 생각했던 게 크리스 브라운이었어요. 그 로얄이랑 제로를 보고 제로 뮤직비디오 보고 너무 멋있다. 사실 힙합이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은 그 가수들의 애티튜드나 무대를 볼 때 제일 멋있는 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아티스트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심지어 그 빌보드의 상위권이랑 상위권은 사실 다 힙합이었어. 맞아. 그땐 진짜 그랬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빌보드 1위부터 20위까지 들으라는데 싹 다 힙합이야. 그치. 나 아직도 내가 그게 생각이 나. 그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 매주 빌보드 핫백 1위부터 20위까지를 감상평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가 뭐냐? 다음 주에 전주에 내가 감상평을 썼던 곡이 있으면 그 곡은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차트가 변동이 없을수록 우리는 숙제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곧줄 1위를 지킨 노래들이 있는데 내가 딱 들어왔을 때는 리안나 월크였고 나도 그랬어. 같은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들었으니까 H2도 월크였고 그 다음에 장기 집권을 했던 노래가 그 드레이크의 원댄스였어. 맞아. 나도 기억나. 왜냐면 둘이 너무너무 오래 했어. 맞아. 1등을. 맞아. 나도 기억나 아직도. 그때 막 그 비버 펄포즈 나왔을 때 Love Yourself가 2등이었어. 월크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그랬지. 그 기억이 나. 아직도 기억나 나도. 거기 있었던 노래들 다 기억나 진짜. 맞아. 또 뭐 기억나? 거기 있었던 거. 난 이제 레드본이 기억나. 레드본. 레드본 차이드시 감독. 좀 이렇게 강렬한 곡도 있었잖아. 그 디자이너를 판다 이런 거. 아 그치. 그런 거 아직도 기억나. 근데 지금 들으면 다 좋다. 나도 그때도 좋았어. 그때도 좋았는데 그런 좀 이렇게 그래도 생 입문자가 들어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힙합들은 나도 좋은데 정말 그러니까 빌보드에 있는 힙합들은 좋았어. 근데 그치. 그 하드코어한 걸 자꾸 우리한테 그러니까 입력시키잖아. 그 옛날에 오지들이 했던 그런 우팅클랜 같은 노래를 들었을 때는 형이 뭔가 이 박자도 느리고 붐베이고 이러니까. 아니, 내가 이해하기엔 아직 어려운 단계인데 너무 그걸 강제 주입시키니까는 지금 들으라면 들을 수 있겠지. 근데 막 이제 17살 된 애한테 막 투팍 비기 이런 게 막 그치. 주입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에미넴 책 보게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막 시키니까는. 근데 이게 얼마나 저희가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그 강요시켰던 회사가 우리한테 처음 들고 온 곡이 블루 오렌지 에이드랑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맞아. 맞아. 판다도 있었고. 판다 아직도 기억나. 그 뮤비까지도 다 기억나. 그게 심지어 그거잖아. 내용이 디자이너가 BMW i8을 갖고 싶은데 i8이 생긴 게 판다 같아서 판다야. 그건 몰랐네. 그 차가 판다 같아서 판다야. 판다 갖고 싶다고. 재밌는 노래 많았지. 범균 갔냐? 우리 아까 빠이 하던데.
나 이제 씻으러 갈게 바이바이라고 43분에 말했네. 지금 몇 분인데 간지 좀 됐네. 옛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숙제 얘기하니까. 그니까 아, 연습일지 쓰고 그랬는데. 아 연습일지도 우리 내기 하루 그 당일날에 PC방 가서 복사해오고 그것도 있었어요. 저희 보컬 저랑 수빈이 형이 보컬 선생님 같았거든요. 맞아. 근데 보컬 선생님이 가사지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들으면서 코드를 따갖고 피아노를 치시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진짜 화냈어. 화를 내셨단 말이야. 그래서 레슨 시작 전에 악보를 뽑아올 수 있으면은 맞아. 최대한 빨리 그 맞아. 아마 드림디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데 가갖고 맞아. 악보나라 이런 데에서 300원 주고 구매해서 맞아 돈 주고 사야 돼 또. 맞아. 악보나라 기억나. 300원 500원 주면서 샀었어 악보를. 저희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보컬 쌤이 세 분이 계셨는데 다 이제 분할돼서 갔었죠. 근데 이제 저랑 태연이랑 같은 쌤이었는데 저희가 제일 좀 이렇게 성격도 세고 이제 하드코어한 쌤이었어요. 너무 좋은 쌤인데 아직도 되게- 쌤이랑 하니까 되게 당찬 쌤이셨어요. 근데 이제 쌤 너무 웃겨. 너무 웃기시고 그래서 그 최애초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노래 배우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비속어를 배웠다고 그 쌤한테. 소리를 수빈이 형이 크게 못 내니까 뭐 말도 이렇게 제대로 해봐. 못하니까 띠 그냥 뭐 안녕하세요도 못하니까 야 넌 노래 배울 때 아니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막 소리 지르는 이런 걸 먼저 배웠을 정도의 쌤인데 너무 잘 가르치시죠. 근데 태현이 형 저는 또 일화가 많아야 되게. 네, 심지어 포인트는 나는 그때 미자라고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맞아. 태현이한테는 약간 약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이상이다 하면 이제 그냥 막그 이제 복식 호흡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벽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알려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호흡을 넣은 다음에 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뭐 알려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야 너 일어나봐. 너 벽에 서봐. 배에 힘 넣어 하더니 갑자기 제 배를 퐁! 근데 그 직방이야. 그게 어째서 갑자기 이랬는데 이 느낌 알겠지? 이게 복식 호흡이야. 그래서 그게 그 보갑을 이해하는데 최고야. 직방이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과격한 쌤이셨죠. 근데 너무 근데 나는 쌤이 너무 좋은 쌤이었어. 나는 그래서 어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감사한 사람 이름 쓰라고 해서 나 선생님이라 썼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많이 나왔었어요 그분. TV 많이 나왔었어. 아니 그 우리 어디 시상식인가 뭐 연말에 감사한 사람들 막 이름 띄우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그것 때 형은 어머니를 얘기했었고 나는 쌤을 얘기했었어. 나 기억나. 한 명씩 감사한 사람에게 편지 같은 거 쓰는 거. 내가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인 것 같아. 쌤이랑 맞아. 도영 PD님. 저도 연습생 때 구박 진짜 많이 들었던 게 왜 춤 연습 안 하고 노래 연습만 하냐고. 왜냐면 저는 그 영향은 되게 안무쌤과 보컬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안무쌤은 안무를 하기 싫게 만들고 보컬쌤은 보컬을 하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컬 연습 되게 열심히 했었죠 연습생 때는. 맞아, 쌤 최고지. 그 숙제했던 종이 다 어디 갔지? 저는 원래 제가 했던 모든 곡들의 가사지를 다 모아놨었거든요, 한 파일 안에. 근데 어느 순간 그 파일이 L자 파일이 못 버티고 다 틀어진 거야. 그러고부터 못 모았던 거야. 엄청 두껍지. 나도 다 모았었어. 왜냐 거기 디테일이고 뭐고 다 써 있으니까. 그치. 뭔가 내 노력의 산물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보컬쌤도 나받고 실험하시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약간. 그지? 회사 사람들이 야 이거 전화도 오냐 이 폰? 너 폰이야? 내 폰이야. 그거 배터리 없다길래. 야 너 뭐 이렇게 스팸이 많이 오냐? 여론조사네. 그만하시오.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그냥 전체적으로 나갖고 실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뭘 시키든 안 빼고 잘해서 그랬던 것 같아. 잘하진 않고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무기야. 왜냐면은 보컬 쌤들도 사실 월말 평가 한 번 못 보면 잘리잖아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곡이. 근데 저는 진짜 온갖 특이하고 위험한 선곡도 되게 많이 했고 아직도 기억나. 우리 그 뭐지? 첫 커버곡 한다고 너 커버곡 녹음할 거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제 정했었는데 노래를 그 슬로우레비 피디님이 이제 다 이렇게 정해오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서 봤는데 제 거는 뭔가 선곡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분이 정해주셔갖고 되게 특이한 노래를 녹음했다가 미안하다 내가 좀 무리 던진 것 같아 이러고 바꾸셨었거든 그 자리에서. 되게 뭔가 이상한 거 많이 시켰던 것 같아 나한테 유독. 성실해서 그렇지. 그게 제 무기야. 나도 어쨌든 잘하는 멤버가 아니었으니까 그 저 미국 왜 보냈어요 했을 때 돌아온 답변도 태연이 너 말 잘 들어서 넌 그냥 성실하니까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냥 보냈을 때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서 라고 했었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멤버들에 대한 자부심이 약간은 있는데 그 특히 얼굴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는데 투바투 어떻게 모았지 이런 얘기들 팬분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어떻게 모았지가 아니라 투바투는 실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뽑은 게 맞아요. 그치. 애초에 데뷔조를 짤 때 그냥 잘생긴 친구들을 뽑은 거였어요. 완전. 이미 완성형들이었지.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연준이 형밖에 없어 솔직히. 애초에 잘생겼었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잘생겨진 거지. 이 실력을 보고 뽑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생겨서 뽑은 거예요. 그러고 실력을 키우게끔 스파르타로 키운 거지. 그렇지. 사실 우리보다 잘하는 연습생들 너무 많았지. 많았어. 너무 널리고 너무 있었어. 많았어. 기억나는 월평 피드백 있어? 형한테 받던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난 솔직히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너무 강렬했었어. 그 얘기했었는데 한번 항상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거 준비해갔다 했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진지한 거였는데 되게 좀 어색해하면서도 온갖 제스처든 뭐 춤이든 노래든 다 되게 도전적인 걸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다들 월말 평가가 아니고 뭔가 제 차례만 되면은 이제 개콘 보듯이 다들 봐줬었는데 기대감을 안고 이제 제가 나 수빈이 형이 내 다음 거거든. 좀 평범한 걸 했죠. 평범한 노래, 평범한 춤 그랬더니 피도피디님이 야 이번엔 뭐 안 하냐 기대했는데. 야 너 거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난네 촬영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가수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개그맨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뭘 기대를 하고 오냐 내 차례 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다음 달부터 또 이제 웃겨드리려고 이것저것 했어요 또. 아 나 그거 몇 개 기억나는데 안 좋은 걸로 기억나는 거는 휴닝이 토리레인지 노래 했을 때 그건 그때 휴닝이가 도입부를 찢었어요. 그냥 솔직히 보컬로 찢는다가 말이 안 돼요. 그때는 다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지. 그리고 월평 분위기 자체도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찢는다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살아남았다 정도인데 그날 휴닝이가 접신했어. 엄청 그래서 잘했지. 그 도입부를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려서 다 휴닝이 보고 이 미쳤는데 싶어서 막 종이에 뭘 적는 거예요. 막 적다가 휴닝이가 뒷부분 가사를 통으로 까먹은 거예요. 그 절반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 딱 절자마자 다 같이 고개 다 같이 올라와. 그 영상 보면은 맞아. 다 같이 올라와 고개. 아 진짜 그 소름이 삭혔어. 맞아. 근데 그건 좀 어쩔 수 없었지. 왜냐면은 저희가 그 보컬 평가 때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잘해도 욕 먹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 욕을 좀 세게 먹어요 거기는. 그렇지. 그래서 긴장 진짜 많이 하는데 카이가 그러니까 그때 중간 평가 때도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곡이었어서 걔가 스스로도 기대도 크고 부담도 크고 내가 너무 잘하는 걸 아니까 여기서 진짜 다 죽이겠다라는 마인드로 갔던 맞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이제 좀 너무 긴장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첫 소절에 칼을 찢었어. 한 두 마디를 칼을 찢었어. 되게 잘 어울렸어 걔랑. 그 박이가 겁나 어려운 노래인데 그걸 맞아, 찢었어. 맞아. 그거는 그것도 기억난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 팝송을 부르고 뭐 약간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힙합 기반이니까 정말 약간 허용 범위가
발라드 정도까지 발라드도 발라드 완전 좀 발라드는 좀 안 돼. 안 좋아했어. 맞아. 해도 안 좋아했어. 근데 카이가 블락비 선배님이 허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랩까지 했잖아. 랩까지 하면서 아찌 이렇게 뻗은 곡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지? 앞에 뭐 지아코 막 이런 뭔가 추임새 지를 막 휴닝카이 이러면서 넣어서 부르고 따다다 어사이니까 그런 거 하면서 심지어는 이거 안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다리 춤 어기적. 근데 그거 하고 카이한테 뭐라고 아무도 안 하고 다들 이제 보컬 쌤한테 왜 이거 선곡이 선곡했어요? 이게 뭐냐. 왜 이거 했어요? 뭐 했어요? 왜 이건 거였는데 보컬 쌤 막 카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울리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제 약간 회사의 취향이 너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습생한테 평가를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쌤한테만 질문 넘기고 이렇게 끝이 나서 이런 평가는 처음이네 하고 좀 기억이 났던 것도 있어. 맞아. 근데 좀 오바긴 했어요. 제가 좋은 피드백이 왔던 게 드물어서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데뷔 전 영상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매주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피드백 받고 했었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게 형이 컬 선배님 노래를 하나 되게 잘했어. 이지만 하만에 되게 잘했어. 맞아. 그래갖고 이지만 하만을 한 6주 했단 말이야. 6주 원래 6주 아니야. 3달 했잖아. 3달 했어? 그게 원래 한 3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3주 하면 다른 곡 하는 건데 수민이 6주 하고 근데 그건 느낌 있게 좋았어. 나중에 한번 커버할 일 있으면 그거 커버만 해. 왜냐면 그게 이제 대우에서 끓여지고 이제 보컬 평가를 봤는데 잊을만 하면을 불렀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가 할 수 있는 최대 좀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다. 이거를 파봐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부르고 2달째까지 불렀는데 2달째까지 부르니까 야 이제 진짜 이거 너 진짜 이거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여기서 깨달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한 맞아. 거지. 너 이거 진짜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1절까지 부르거나 2절까지 부르거나 했는데 저보고 이제 완곡을 해보래요. 3달째 완곡까지 했죠. 근데 진짜 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한 곡을 3달 동안 연습하라고 하니까. 아마 웬만한 그 쉬반분들보다 수빈 형이 이지만 하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이제 지금도 도입부 들으면 토할 수도 있어. 진짜 3달을 연습 진짜 미친 듯이 해갖고. 근데 진짜 그거 덕분에 약간 뭐 보컬적인 기술이 되게 좋아지긴 했었어요. 꺾는 거 이런 거 많으니까. 맞아. 근데 진짜 그때 이후로 약간 각성하긴 했었어. 나도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뮤직 소울 차일드의 러브였어. 그 노래였는데 그 전에는 내가 흑인 음악을 했다 하면 욕을 먹었어. 그냥 했다 하면 욕을. 너는 흑인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루브가 전혀 없다. 너는 그냥 팝보컬이 맞는 것 같다. 약간 그냥 리듬감 있는 팝보컬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아니 상업적으로 흑인 음악을 하는 백인의 음악 약간 그런 느낌. 뭐 저스틴 비버, 제인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그 정도가 맞지. 너는 딥한 흑인 음악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네오 소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뮤직 소울 차일드의 러브란 노래를 불렀는데 2주 동안 욕을 똑같이 먹었어. 그냥 뭐 하는 거냐 너? 이렇게 왔었는데 3주차 때 갑자기 너 더 해봐. 그래서 나도 그거 한 7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하면서 너 뭔가 깨달았다. 너 뭔가 알았다 지금. 너 느낌이 왔어. 근데 저도 그때부터 뭔가 뮤직 소울에 똑같이 막 꺾는 거 엄청 많고 막 뒤로 타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많이 든 것 같아. 그랬답니다. 야, 네 방 왜 이렇게 덥냐? 아니 딴 방이 추운 거야. 내 방은 땀 나는데? 22.5도로 맞춰져 있는데 맞춰줘. 네, 몸에 열이 많아. 나도 그런데 재밌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 뭔가 선곡할 수 있는 곡은 많지 않았어요. 크리스 선배님, 딘, 그치. 누구 있지? 그 당시에 G소울, 베이빌론. 베이빌런님 맞아. 그런 분들의 음악밖에 선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힙합 R&B의 어쨌든 게임 체인저들이니까 그치, 지금도 크럴 선배님 너무 좋아. 그치. 최근에 앨범 나온 것도 너무 좋고 사이언티 선배님도 너무 좋고. 아, 그거 기억나네. 월말평가 곡이 겹친 적 있거든요. 딘 선배님의 D였나? 연준형이랑 카이가 겹쳤었는데 마치 D. D였나 와투두였나? 마투드는 너랑 동갑인 다른 친구였어. D였어. 음. D를 연준형이랑 카이랑 같이 겹쳤는데 같은 달에 같은 날에 같은 곡으로 평가를 보게 된 거야. 둘이서 그때 막 이제 서로 엄청 깐족거렸죠. 야, 너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뭐 한번 D 대결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우리 모든 연습생들이 다 알고 있었죠. 가이가 그때 털린다는 당시에 사실을. 연준형이었다는 걸. 가이가 털린다는 사실을. 연준형이 너무 압도적으로 그때 연준형이 딘 선배님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렸어. 그래서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결 되나? 카이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카이한테 점프를 선물해준 노래는 아직도 기억나요. 카이한테 사실 점프를 시켜준 노래가 In My Blood였어요. 카이를 완전히 얘는 진짜 이제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 보컬리스트다라는 느낌을 줬던 게 In My Blood였어요. In My Blood랑 그거 트로이시만의 블루. 아, 난 그거 기억 언제 한번 어제 불렀으면 좋겠어. 그거 너무 잘 불렀는데. 카이 트로이 시반 노래 잘 어울려. 트로이시만의 블루 그 노래 너무 잘 어울려 진짜. 트로이 시반 분의 노래를 연습생들이 진짜 많이 했는데 다 못 살아남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곡들이거든요. 되게 왜냐면 쉬운 줄 알았는데 그 되게 어렵게. 스킬보다도 트로이 시반이 갖고 있는 그 중저음역대의 감정이 너무 좋아서 맞아. 이 높지 않은데 트로이 시반은 감동이 있는데 이제 그 노래를 다른 남이 하면 감동이 없는 거지. 맞아. 듣기에는 되게 안 어려운데 다 못 살아남는데 카이는 살아남았던 것 같아. 난 연준이 형은 저기 뭐야 그 노래가 진짜 좋았었고 그 커버곡 올린 거 있었는데. 송크라이. 그래. 연준이 형은 난 송크라이가 제일 좋았고. 송크라이. 너는 Full For You? 그래. 제인의 Full For You. 맞아. 너는 Full For You 했을 때 난 진짜. 난 솔직히 난 내가 Full For You 찢었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때 평이 안 좋았어. 그때는 자리도 못 먹었어. 난 그때 당시에 진짜 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불편해질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귓구멍에는 연준이 형이랑 태연이가 불렀던 그 곡들이 원곡보다 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둘이 부를 때 그 노래들을 부를 때 되게 집중해서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 카이도 토리레인즈 노래 했을 때 난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거 플렉스란 노래야. 플렉스. 저게 이제 플렉스란 노래인데 그 노래가 좋았고. 지금 들어도 박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노래를 먼저 부르고 비트를 찍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프리템포인데 카이가 그 박을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약간 멤버들마다 저에게 뭔가 정해진 인생곡이 하나씩 있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범규는 약간 저는 평가는 진짜 안 좋았었는데 월말 평가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는 왜 안 좋지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근데 태연 선배님 레인을 한번 불렀거든요.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수빈이 형 그거 괜찮은데 뭐? Call You Mine이었나? Call You Mine? 제프 벤의 노래 하나 있었는데 그거 너무 잘 어울렸어. 맞아. 나 그거 나 그걸 했었네. 커버 하도 많이 하고 기억이 안 난다. 제프 버넷님 노래도 했었고.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핸드폰 있잖아, 삼성에서 준 거. 이거 갖다가 요즘 맨날 보컬 연습을 하거든. 어차피 옆에서 멤버가 안 들리고 이래갖고 보컬 연습도 하고 지금 나 노래 뭐 막 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애인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갖고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난 지금 발성 레슨만 다니고 있잖아. 연습생 때는 어쨌든 매달 혹은 3주마다 이렇게 곡을 바꿔가면서 곡을 따는 연습을 했잖아. 근데 그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거를 계속 해줘야지 뭔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데 지금 우리 가사지 들고 다니면서 막 이거 디테일 체크하고 이제 그게 약간 멀어지니까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최근에 모르는 노래를 갑자기 불러갖고 애인한테 보여줄 일이 생겨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기로 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속도로 막 2주마다 곡 바꾸면서 연습시키고 이랬으니까 그지 노래 막 금방 따고 디테일 다 체크하고 이랬었는데 그지 쌤들도 다 도와줬고. 뭔가 질문이 있었는데 데뷔까지 가게끔 역전시켜준 월말 있네요. 딱히 저는 뭔가 이렇게 팍 튄 건 없었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진짜 조금씩 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 원래 월말평가 전에 기초평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기초평가에서 이제 올라가야 월말평가를 볼 수 있는 건데 형 얼마 걸렸어요? 난 너보다 한두 달 더 걸렸지. 왜냐면 저도 춤은 3달인가 걸렸던 것 같고 2달인가 3달인가 걸렸던 것 같고 노래는 한 번에 갔어요. 노래는 그때 저스틴 비버의 보이프렌드 어쿠스틱 버전을 불러갖고 바로 올라갔어. 또 되게 초반에 불렀던 것 뭐 하나 있었는데 크러쉬 선배님 것도 불렀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마. 아 4월달. 맞네 왜냐면 맞다 그게 맞다. 바로 두 번째 평가였어요. 맞다 그게 이제 첫 월말 평가. 기억난다. 잊어버리지 마. 저는 연습생 때부터 너무 낮았거든요 음역대가. 근데 얘는 연습생 때 지금보다도 높았었나? 아니야 지금은 훨씬 높지. 아 그래? 어. 얘랑 카이는 연습생 때도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부르는 노래 옆에서 그냥 대충 흥얼거려 보면은 그냥 뭐 흥얼거리지도 못할 음역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야 나도 그랬어. 나도 진짜 악으로 깡으로 짜내면서 녹음 우리 하기 시작했을 때야 그렇게 했지. 평가 때는 나도 라까지 못 올려갖고. 너네 이제 음역대가 제일 낮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변성기도 오기 전이었고 그때. 그치 나 오고 있었지 딱. 어. 막 픽살이 나고 말하다가. 그냥 너는 이제 라까지 못 갔다 하지만 나는 뭐 파도 못 갔잖아. 난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았잖아. 지금 정말 많이 높아진 거고. 그래. 지금 썬데이 드라이버 부르는 거 뒤에서 인이어로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니까. 저 진짜 좀 저주받은 목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낮은 거예요. 음역대가 말도 안 되게. 그런 제가 제일 낮았죠 연습생 중에. 근데 범규가 들어오면서 약간 미안해. 얘가 나보다 낫네. 저는 진짜 남자 가수 노래도 음역대 때문에 커버할 게 없어서 다 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키. 그 가끔도 아니 잊어버리지 마도 마이너스 2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잊을만 하면. 맞아 잊을만 하면. 제가 음역대가 너무 낮으니까 부를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대신에 수빈이 형이 되게 드물게 갖고 태어난 거는 그거예요. 원래 사실 그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애들한테 보컬을 가르치면은 되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맞아 삑사리가 안 나고 탁성이 들리거나 음성이 찌부돼요. 근데 수빈이 형은 반대로 목에 힘이 아예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엄청 특이 체질인데 그래갖고 수빈이 형은 애초에 가성이 잘 됐어 좀. 맞아요. 애초에 가성이 돼. 나는 그냥 가성을 한 2년 3년 동안 못했으니까 사실 데뷔 초에 난 가성을 못했어. 맞아요. 보컬쌤이 얘기해 주셨었어요. 이제 원래 남자애들이 가성을 거의 못한대요. 그냥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진짜 힘이 아예 이런 애 처음 본다고. 힘이 너무 없다고. 사실 생각이 많은데 이제 음이탈도 이렇게 목에 힘이 좀 풀려야 이게 나는 건데 헷가닥해야 나는 건데. 저는 진짜 음이탈 장난 아니었거든요. 많지. 네. 뭐 근데 뭐 제 솔로 할 거 아니고 그룹 할 거니까 다양하면 좋은 거죠 뭐. 그치. 네. 제가 부족한 건 멤버들이 채워주면 되니까요. 벌스랑 프리를 불러줄 사람이 또 있어야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끄자. 피곤하다 야. 3시 15분 아니네 1시 15분 깜짝 놀랐네 진짜. 서울 시간으로 갔다. 나도 놀랐네. 나 진짜 깜짝 놀랐지. 그니까 내일이 걱정됐어. 소름이 확 끼쳤어. 소름이 확 끼쳤어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씻고 네. 내일을 또 준비합시다. 내일 또 콘서트 하거든요. See you tomorrow. 내일 콘서트 보러 와주세요. 월요일이지만 양심 없지만 네요. 보러 와주세요. 퇴근하고 하교하고 컴온. 안녕. 바이.